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두 번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봄 리뷰입니다. 이와 두 번째 얘기는 요망진 첫사랑입니다. 봄 이야기죠. 그 봄이 요망지입니다. 애순이가 말한 것처럼 따순나면 춥고 춥나 보면 너무 뜨겁게 정신 못 차리게 몰아치는 봄입니다. 요망지죠. 그 봄은 엄마 애순이 말대로 기절할 만큼 좋은 유채꽃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 봄은 애순이가 처음 맞이하는 너무 뜨거운 봄이죠.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이 춥나보다 하면 너무 뜨거운 봄, 기절할 것 같은 유채꽃 봄이었던 이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애순이는 그렇게 시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왜 애순이는 관식이를 좋아했을까 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먼저 왜 시를 좋아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죠. 드라마가 시 같죠. 청소년기에 치열하고 절절하게 살아야 했던 그런 애순이었죠. 자기 머무를 아랫목 하나 없던 애순이가 너무 서글픕니다. 양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내려왔고 친할머니 집에서는 납대 많은 공순이로 보내서 살림 미천으로 하려고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관식이에게 찾아와서 애순이가 울죠. 그 시절에 섬이라는 시골에 살던 어머니들은 그랬을 법하니까요. 저는 이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관식이가 시를 읊었던 대목입니다. 뜬금없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면서 목청껏 소리 지르죠. 어떠셨나요? 단지 애순이에게 잘 보이려고 시를 외우던 걸까요? 평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더 깊은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도 모르고 투박한 관식이가 목이 쉬어라 유치원의 깃발을 외우던 장면,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는 유치원의 깃발이었죠. 시 제목이 깃발인데 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가족사진에도 노스텔지어라고 했거든요. 노스텔지어는 영원한 이상, 꿈이니까요. 시를 한번 보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학교 다닐 때 꼭 외우던 시죠. 이 시는 바닷가에서 이상과 꿈을 향한 몸부림을 펄럭이는 깃발로 은유한 시죠.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슬픔과 또 존재론적인 허무죠. 아무리 펄럭이고 몸부림을 하고 아우성을 해도 깃대에 달려있는 깃발은 존재 자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펄럭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펄럭이죠. 그게 아우성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엄마가 가진 운명 같은 것이기도 하죠. 엄마 광래가 그러죠. 귀신이 무섭나 자식이 무섭지 그랬죠. 깃대에 달린 존재, 엄마라는 존재가 깃대에 달린 깃발 같거든요. 엄마 광래도 꿈이 있던 소녀였을 텐데요. 여자의 삶이라는 게 차라리 소가 더 낫다고 했던 광래입니다. 엄마는 운명 같아요. 그 억척스럽게 살아내던 광래의 도끼가 아우성처럼 보였습니다. 식모 같은 엄마의 삶을 답습해야 하는 여자 애순이의 슬픈 운명과 한계도 깃대에 달린 깃발 같죠. 애순이가 울죠. 세 가지를 놓고 울었습니다. 시인, 육지, 대학. 이게 애순이의 꿈이고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깃대에 달린 꿈이죠. 애순이의 몸부림도 깃발 같은 아우성입니다. 깃발처럼 갈 수 없는 이상이죠.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애순이도 알고 있습니다.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순정이고 애수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식이에게 그냥 말이라도 다 해주겠다고 해달라고 합니다. 아우성하고 똑같죠. 몸부림을 하며 울던 애순이가 깃발 같지 않나요?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애순이가 시인으로 설정되고 노스텔지어를 꿈꾸던 건 애순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게 바로 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머무를 아랫목 하나 없다고 했던 외톨입니다. 속 깊은 애순이죠. 환경이 식모인가 마음이 식모라고 했던 아주머니들의 말을 보면 애순이 너무 착하죠. 그 애순이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애순이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시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스텔지어를 꿈꾸는 깃발의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도 같았다는 걸 시가 위로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그렇게 좋아했고 시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럼 왜 관식이를 애순이는 그토록 좋아했던 걸까요? 보니까 이미 14살부터 관식이를 좋아하던 애순이였죠. 관식이만 좋아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애순이에게 소리 높여서 관식이가 시를 함성합니다. 어떠셨나요? 목이 터져라 외우는데 이게 참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애순이의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절망을 관식이가 불러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곁에서 묵묵하게 있어준 게 관식이었죠.
한 번도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엄마 장례식에서도 같이 앉아서 울어주던 게 관식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슬픔으로 나부끼는 애순이의 슬픈 아우성에 늘 곁에 있어줬던 게 관식입니다. 애순이의 마음을 알아주던 시가 늘 곁에 있던 것처럼 관식이가 곁에 있었던 존재고 마음을 알아주던 유일한 또 하나의 존재였던 겁니다. 관식이가 애순이의 시를 목이 터져라 같이 불러준 겁니다. 단순히 애순이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평면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깃발이라는 시는 애순이거든요. 혼자 목 놓아 부르던 노스텔지어를 관식이가 소리치며 같이 불러준 겁니다. 애순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깃발 2개가 나부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름 돋는 장면 아니었나요? 혼자 아우성 치던 애순이에게 곁에 있어주는 또 하나의 깃발이 되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시가 애순이의 마음을 알아줬고 관식이가 애순이의 마음을 또 알아주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 관식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보다도 더 말을 안 하는 관식이니까요. 말없고 묵묵한 관식이가 애순이의 가을과 겨울에 어떤 모습을 할까? 어쩌면 가장 순수했던 관식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2회차 중요한 요망한 첫사랑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의 시작점, 그 순수했던 관식이를 기억을 해야 가을과 겨울을 사무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식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화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관식이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면서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을과 겨울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 맞이하는 사랑과 변화, 그래서 애순이에게 너무 뜨거워 정신 못 차리는 봄이었습니다. 이미 애순이는 14살부터 관식이를 좋아했었죠. 뽀뽀를 대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처음 뽀뽀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처음 뽀뽀니까 치아 박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관식이와 걸어갈 때 관식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애순이었습니다. 애순이 손과 겹칠까봐 수줍게 손을 바깥에 내놓죠. 관식이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뽀뽀를 할 때 관식이 손이 힘줄이 터질 것처럼 경직되죠. 같이 걸어가다가 다리가 풀려서 2번이나 넘어질 뻔하고요. 그게 또 관식이었습니다. 순정파 중에서도 순정파죠. 관식이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기가 관식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쇠 같다는 말을 애순이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대로 소처럼 애순이를 돌보는 게 관식입니다. 이 무쇠 같다는 말, 이 말이 가을과 겨울의 관식이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쇠 같을 줄 알았는데 무쇠같이 사랑했던 거죠. 진짜 무쇠는 아니었습니다. 관식이가 많이 아플 것 같죠. 또 관식이를 볼까요? 야반도주를 처음 해보는 관식이었습니다. 애순이가 지금이라도 후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죠. 그때 자기 인생 19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신나라는 말을 합니다. 박보검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죠. 그리고 또 감탄스러웠던 여관신, 여관 아줌마가 신혼부부를 놀리면서 뜨거운 밤을 이야기하니까 자중하시죠라고 정색하고 무릎을 꿇던 관식입니다. 이 관식이 연기 최고 아닌가요? 그 애매한 경계, 학생이어야 하고 부끄러워야 하고 당황해야 하고 무서워야 하고 어찌할 줄 몰라야 하고 손조차도 애순이와 손이 잡힐까봐 바깥에 놓던 관식이 아닙니까? 그 애매한 경계의 감성을 박보검이 너무 잘 살렸죠. 거기에 여관 주인을 털기로 한 날 마른 국수를 씹으면서 손을 덜덜 떠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보라는 말에 가자라고 하던 말,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광래나 애순이나 엄마여서 그 고달픈 시간을 견뎌냈던 건데 관식이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도 결국 애순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애순이 곁을 지켜줘야 하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인 거죠. 엄마였던 것처럼 남편이기 때문이라는 무게가 있죠. 마치 깨끗한 옹달샘처럼 순수하고 착한 관식입니다. 순정파 중에 이런 순정이 없죠. 뭐 같나요? 시 같습니다. 서글픈 애순이 곁에 머무는 관식이가 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애순이가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냈던 거죠. 엄마 애순이의 삶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깃발이 혼자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깃발에 같이 펄럭이던 게 시였고 바로 시 같은 남편 관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2화에서 느꼈던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시를 너무 기막히게 가져왔죠. 따뜻하고 순수했던 관식이가 애순이 옆에 머물던 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